네, 먼저 오성진 센터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뭐 초반에 박빙과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오바마의 재선으로 끝이 났는데 중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시작되고요. 연말까지 이 남은 시장의 주식시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세요, 센터장님.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용이 점차 살아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도 떳떳하지만은 상당히 미온의 온정의 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도 4분기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또 중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정치 이벤트 랠리가 있고 정치 이벤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펀더멘탈이 증시에 반영되는 이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뭐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점점 세태 자체가 말이죠. 이전보다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미국장 반응한 얘기는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오성진 센터장님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아주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네. 어제 간밤에 네. 오바마의 이제 재선 소식을 다 듣고 나서 뭐 시장이 이제 예측한 대로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만 미국 주가 아주 유럽을 포함해서 급락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정이 1순위가 재정절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해결에 대한 좀 압박이 미리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바마와 롬니 사이에서 이제 수혜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한쪽의 수혜주가 오히려 이제 몰락하면서 뭐 이와 같은 증시에 좀 조정 양상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미국 대선 열리기 전에 오바마 주가 아니라 롬니 주가 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근데 결국 이제 오바마가 재선하면서 롬니 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시장이 늘 먼저 가는 거죠. 시장이 늘 똑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윤남 센터장님께 연말 장세 여쭙겠습니다. 조 센터장님이 아주 지난번에 특집에 오셨어도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시장 패턴이 1분기 상승, 2분기 조정, 3분기 상승, 4분기 하락. 이 소위 뭐 M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패턴을 그릴 걸로 예측하셨는데 그 남은 기간 그 전망이 유효합니까? 뭐 그렇습니다. 벌써 10월 말에 네. 코스피 1900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었고요.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 1분기 초반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당초 그 4분기 조정의 이유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경기 문제고요. 이제 어제 그 독일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조차도 네. 불안하다, 어둡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고, 대략 이달 중순에 독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성 불확실성이 역시 가장 큰데요. 바로 그 재정절벽 이슈, 그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라든지 혹은 내년 초반에 이제 연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올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PBR 1배 수준에서 예. 가장 그 낮은 지지선이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대략 코스피가 1850을 하회하는 대략 1820, 30 정도 수준이면 주가의 최저점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내년 1분기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3승 이후에 4분기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셨지만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래쪽으로 패닉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대략 뭐 이전에 우리가 확인한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연말까지의 흐름들을 봤고요. 당장 이제 이벤트들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끝났고요. 중국의 정권 교체가 오늘 당대를 비롯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가는가? 과거 대선을 전후해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역사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들 먼저 이지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44대 대통령으로 조지 부시에 이어서 지금까지 역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네, 경제정책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버핏세인 부자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시일가스 개발과 대체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세금 우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재정절벽 대립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별 경제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클린턴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GDP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시절에는 정부 지출이 2.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무려 9%대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이번 재선 성공이 하느냐 마냐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정권별 섹터 상대 주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서는 정보통신과 자동차, 헬스케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 대선 전후로 해서 다우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에는요, 대선 날짜에 임박해서 급반등했다가 3개월 동안 행보 국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004년에는 대선 며칠 전부터 급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우상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08년에는요, 대선일을 기점으로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코스피 지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2000년 먼저 살펴보면요. 전 3개월 동안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대선 당일을 기점으로 우상향 흐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대선 한 달 전에 다시 주춤하다가요. 또 반대로 우상향 흐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대선 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대선 직후에 급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우지수와 달리 코스피 지수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공약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제 성과와 미 대선 전후로 해서 다우지수, 코스피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경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집니다. 저희가 8시부터 9시까지는 특집으로 증시 침체, 장기 박스권 장세 과연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오성진 센터장, 대신증권 조윤남 센터장, 현대경제연구원 한상환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한상환 본부장님, 일단 당장 대선 끝나자마자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다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들인데, 이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이슈가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정치적으로 잘 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실례합니다. 일단 이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 경제 어느 정도 타격이 올 것이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 GDP가 한 3%에서 한 4% 정도. 연간으로. 네. 연간은 이제 분기별로 갑자기 올 것이고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게 될 텐데 그 정도까지 타격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가 그 정도 후퇴한다는 거는 이건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든지 타협안은 도출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번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국방비를 감축할 것이냐 아니면 오바마의 이제 헬스케어 감축을 더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간 동안의 의회가 이제 사실은 이번 행정부를 마감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레임덕의 의미도 좀 있거든요. 물론 다음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레임덕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때까지는 서로 좀 시끄러워가면서 가긴 갈 것 같아요. 네. 시끄럽게 서로 충돌을 하고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타협안은 도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그 의원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과 불협화음이 좀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기에 정치인들이 벼랑 끝까지 가겠느냐, 어쨌든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그냥 될 거야라고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너무 낙관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런데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러면 대체로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걸 보면 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그러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타협안을 도출을 해내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타협안 자체가 기존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그런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이냐, 100%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조금 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의회가 끝나는 그 시점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시끄러운 국면이 지속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깎아주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마감하기로 된 시간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 거죠. 좋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초대로 돌리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윤남 센터장님과 오성진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시간상 우리 짧게만 좀 코멘트하고 가시죠. 먼저 조윤남 센터장님. 재정절벽 얘기. 네, 재정절벽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펀더멘탈 충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급락하는 일은 없을 거고 그 이유는 결국은 세금 감면한 연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센티멘트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저께 미국 증시처럼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작년 8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작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고요.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분기 동안에 사실은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혹은 소비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충격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센티멘트 충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와 유사한 펀더멘탈 충격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시장의 상승을 계속 네.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미국 선거랑 그 주가와 통계를 좀 언급하시고 또 4분기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작년 말에 재밌는 통계와 재밌는 패턴을 좀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보다 그 직전 연도의 주가 수익률이 늘 높았어요. 다음 연도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네, 직전 연도에. 근데 작년에 그 다우존스가 5.3%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말 다우존스 종가는 12,900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3%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 그 5번에 대략 그 20년 동안에 반복된 패턴이었었고요. 올해도 그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다우존스의 종가는 12,900 밑에서 연말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성진 센터장님, 우리 한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하지만, S&P가 미국 신용금 내렸을 때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또 미국, S&P는, 사실 또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 또 내릴 수 있다 예고도 사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잊어먹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재정절벽 얘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투자자들. 틀림없이 충격 요인이 맞다라고 일단 팩트는 정해놓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는 작년 이맘때랑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1분기가 되면 내년도 2012년 이제 네. 1분기가 되면 유로존의 국채 만기가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1분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연말에 가서 LTR로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둔다면 결국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실 어렵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적인 문제라고 하면 또 작년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가장 비관적일 때 또 주가는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치권에 대한 압력이 금융시장이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계속 봐야 될 핵심 이슈는 맞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